자, 오늘은 이제 집합 세 번째 시간인데,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집합 연산의 어떤 성질들을 이것저것을 배웠죠. 일단 좀 빠르게 좀 복습을 해보면, 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이 다 통하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으로 앉아. 이쪽 합집합하고 교집합만 여기는 것들이 되는 거야. 합집합하고 교집합. 차집합은 안 돼요. 차집합이 안 되고 합집합이랑 교집합만 되는 거고, 또 이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드모르간의 법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근데 합집합이랑 교집합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 드모르간의 법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쓰려면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차집합을 반드시 차집합 정의로 바꿔야 돼요. 차집합을.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것도 보여줬고, 요것도 보여줬고, 요것도 보여드렸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다 보여드렸죠. 근데 중요한 게, 자, 이겁니다. 앞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이제 원소 3개짜리로 확장이 되면, 자, 이 녀석을 차집합으로 표시를 하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으로 고친 다음에 얘가 교집합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얘를 만약에 바꾼다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자,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이게 교집합으로 바뀌고 이게 여집합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형아, 요거 나오니? 조금 나와? 그럼 여기까지만 가야 되니까.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럼 다시 또 얘를 교집합으로 바꾸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이렇게 바뀌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차집합 정의가 중요한데, 자,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는데, 자, 이제 처음에는 제가 얘를 이제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해줄 건데, 근데 이제 교육과정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 집합의 연산 법칙이 애들이 어려워해서 지나치게 이것을 강조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교사용 지도서에.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도 이거를 연산 법칙으로 간단히 하는 거를 서술형으로 내진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교육과정에서. 근데 이제 한번 먼저 이제 연산 법칙을 써서 보여주고,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푸는 거예요. 그림으로. 자, 일단 연산 법칙으로 해 볼게요. 얘를 간단히 할 건데, 이렇게 되고, 요 지금 안에 있는 차집합을 차집합 정의로 바꿔주셔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 수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A의 교집합이고, 자, 여기에다가 여집합 붙이고, 자,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이렇게 되고, 요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근데 분배 법칙은, 자, 요거 두 개 달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분배 법칙을 써야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분배가 되고, 이렇게 되고, 얘랑 하면 여기까지가 분배가 되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 A하고 집합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얘는 공집합이야. 공집합이고, 이 녀석하고 교집합의 합집합이야. 그런데 공집합하고 어떤 집합의 합집합은 A죠. 그지? 그럼 얘를 저 덩어리 A로 보는 거야. 그럼 결국에 얘가 교집합이 되거든요. 그지? 근데 연산 법칙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니네가 이게 시험에 나오면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서 해가지고 쭉 나와요. 연산 법칙으로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서 하세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자 그려서 이렇게, 왜냐면 이 방법이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1번, 2번, 3번, 4번이고, 자 얘를 보시면 여기서 A차 B가 1번인 건 알잖아. 그지? 근데 1번이 아닌 거니까 요 뒤에는 뭐야? 1번이 아닌 거니까 얘는 2번, 3번, 4번이고, 그지? 그 다음에 집합 A는 1번하고 2번이거든. 그죠? 그러면 요거 두 개의 교집합은 2번이니까 교집합 되는 거 맞지? 이해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연산법칙으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지만 이거를 서술형으로 내진 않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교육과정에서 이거를 지나치게 아이들한테 연산법칙을 강조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어. 이번 교육과정에서. 근데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자, 2번 해볼게요. 2번. 근데 이제 몰라요.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를 시험에 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철저하게 내시는 학교 선생님 마음이야. 자, 얘를 볼게요. 얘는 지금 여기 지금 합집합이 있는데 차집합을 먼저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A의 여집합 바로 가시고 합집합이고, 요 안에 있는 B차 A를 자 차집합 정의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죠. B차 A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서 드 모르간의 법칙을 써야 되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이고, 요거 두 개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A가 되고, 얘가 합집합이 돼요. 근데 여기도 합집합이고 여기도 지금 합집합이지. 그럼 분배 법칙은 쓸 수 없고 결합 법칙을 써야지. 자, 결합 법칙. 여기 있는 괄호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바꿨는데 별 이게 없죠? 그럼 이렇게 하자. 봐봐. 얘네 둘을 합집합이니까 교환 법칙으로 써요. 그럼 얘네 둘을 모아보려고. 이제 교환 법칙을 씁니다. 이렇게. 교환 법칙 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을 씁니다. 요 뒤에 있는 괄호를 앞으로 모아.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잖아. 그죠? 전체 집합, 합집합, 얘니까 얘는 전체 집합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교환 법칙을 쓴 이유가 뭐였어요? 얘를 아까처럼 여기 있는 괄호를 이쪽으로 옮겼더니 이득이 없어. 그죠? 그래서 얘네 둘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얘네 둘을 이렇게 모았죠. 그지? 그랬더니 얘가 합집합이 돼가지고, 합집합하고 이거의 합집합이랑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아니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됐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려놓고 해볼게요. 자, B차 A. 이 그림에서 B차 A가 3번이죠. 그지? B차 A가 3번이지. 3번이 아닌 걸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가 3번이 아닌 거니까 1번, 2번, 4번이고 합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A가 아닌 거가 3번, 4번이지. 그죠? 근데 합집합은 합치는 건데 똑같은 거 두 번 쓸 수 없으니까 이거 전부 다 합치면 1, 2, 3, 4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를 막 식을 5개를 주고서 다음 중 틀린 걸로 고르세요 그렇게 나와. 그럼 저처럼 그림 그려서 푸시라고. 연산법칙으로 하지 마시고. 자, 이제 세 번째 거 해볼게요. 근데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얘를 딱 보면은 자 여기 차집합이 있고 차집합이 있어. 그지? 근데 일단 차집합들을 좀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아. B차 얘를 B교 A의 여집합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합집합이야. 그 다음에 얘를 차집합 전으로 가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 붙인 다음에 얘가 교집합이 돼요. 맞지? 근데 우리가 분배 법칙에서 자 이제 요 안에 있는 걸 분배를 할 건데 얘가 공통인수지.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공통인수를 앞에 빼고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여기가 A의 여집합이 오고 여기가 A가 오거든. 지금 요 뭐 대괄호 안에 있는 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 두 개 사이에 있는 게 교집합이고 그럼 얘는 합집합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분배한 게 위에 있는 식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녀석이 뭐야? 전체 집합이지. 그죠? 전체 집합이 돼요. 근데 전체 집합이랑 B의 교집합은 B죠. 근데 이 상태에서 모르겠으면 얘를 차집합 정의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지? 집합 B하고 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그럼 봅시다.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니? 자, B차 A가 여기 3번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앞에 있는 집합에서 그지? B가 2번, 3번이잖아요. 앞에 있는 집합에서 A가 아닌 거가 3번, 4번이에요. 근데 제가 차집합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2번이죠. 그러면 여기는 2번이고 3번과 2번의 합집합이에요. 그럼 B죠. 그러면 B차 B가 되니까 공집합이지. 오케이? 자, 볼게요. (371번은) 중요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다 별표 치시고. 자, 요거 두 개가 똑같은 거가 되게 시험에 잘 나와요. 거의 외우시면 좋은데 일단 보여드린 다음에 얘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다 별표 치시고. 이걸 외우면 좋은데 못 외우겠으면 안 외워도 되긴 돼. 자, 봐봐. 일단은 자 얘를 연산법칙과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증명하래. 자, 첫 번째 얘를 이쪽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첫 번째는 자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얘를 이걸로 만들 거야. 그러면 얘는 자, 여기 차집합을 바꾸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는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없잖아. 여기 밖에 여집합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씁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그거를 쓸 수는 없잖아. 그 뭐야. 분배 법칙 쓸 수가 없잖아. 분배 법칙은 이 밖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거 달라야 돼요. 그럼 여기서 쓸 수 있는 거는 결합 법칙이야. 여기 있는 노란색 괄호를 앞으로 보내요. 그지? 그죠? 그러면 얘가
A차 B거든. 근데 여기 있는 모양을 봤더니 자 보세요. 이 모양이거든. 차집합 정의가. 그러면 여기서 대문자 A에 해당하는 건 이거고 B에 해당하는 게 C죠? 그럼 얘는 이런 모양이 되지. 그래? 자, 2번입니다. 이쪽에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A차, B차, C를 얘로 만들 거예요. 불편하네. 불편해. 그러면 얘를 차집합 정의로 가시고 얘도 가시죠. 그지? 그 다음에 똑같으니 여기 있는 괄호를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드 모르간의 법칙을 쓰셔야죠. 그치? 근데 차집합 정의를 봐봐. 앞에 있는 거 그대로 가고 뒤에 있는 거에 여집합이지. 그럼 얘를 하나의 덩어리를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죠? 양쪽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여기는 이 식이 뭔지를 벤 다이어 그리면서 확인을 해드릴게요. 집합 A, 집합 B, 집합 C 이렇게 있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일단 직관적으로 얘를 보자. 앞에 있는 집합에서 자 A에서 번호 쓸까요? 1, 2, 3, 4, 5, 6, 7까지만 쓸게요. 그러면 A가 1, 2, 3, 1, 2, 3, 5죠. 1, 2, 3, 5예요. 자, 앞에 있는 집합에서 자, 차집합의 의미를 앞에 있는 거에서 이거 두 개의 교집합. 그러면 교집합이 2, 1, 3이죠. 그지? 그러면 다시 봐봐. 에이, 다 쓸게. 1, 2, 3, 1, 2, 3, 5 빼기. 자, B하고 C 합집합은 1, 2, 3, 4, 6, 7이죠. 1, 2, 3, 4, 6, 7이에요. 근데 차집합의 의미를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로 외우라고 그랬죠. 그럼 어디입니까? 여기죠. 오케이? 순수한 A. 오케이? 이해세요? 이걸 다 필기하면 좋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 그림만 이 옆에다가 이 식 두 개가 의미하는 거가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니?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집합 3개짜리를 할 때 이 순수한 A에 해당하는 게 이거 두 개라는 거를 외우고 있으면 좋아. 이제 왜 그런지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아는데 지금 제가 집합 쉬운 것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처음부터 하면은 니네가 확 질리거든.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가. 그래서 쉬운 것만 이거는 안 하셔도 되고 이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우리 김가연 씨는 주무시는 모양이네. 그래서 이 식의 모양을 잘 기억해 두시고 물론 이거 바꾸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양쪽 방향이 다 순수한 A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어우 야. 자 전체 집합에서 야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야. 근데 봤더니 물론 얘를 얘들아 연산 법칙으로 하면 좋은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연산 법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자 바꿀 줄도 알아야 되니까 자 구조를 봤더니 얘하고 얘가
공통인수지. 그럼 인수분해 할 때처럼 공통인수를 앞에 빼요. 그 다음에 자 남아있는 거 두 개를 먼저 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사이에 뭐가 있는지 보시면 합집합이 있으니까 여기는 교집합이죠. 지금 제가 중괄호만 한 거예요. 중괄호. 근데 얘네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잖아. 그죠? 그럼 B의 여집합과 공집합을 더해봐야 B의 여집합이고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이렇게 안 바꿔도 A차 B잖아. 그러면 이쪽 왼쪽에 있는 걸 정리하는 게 A차 B가 공집합인데 내가 그랬지 저번 시간에 그죠? 5개. 자 이거를 보면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져. 그럼 B가 A를 포함하는 거죠. 그지? 항상 이 식을 주고서 우리한테 그 5개 그림 중에서 하나를 찾게 하는 거야. 그럼 이 중에서 옳은 거 B가 A를 포함하는 거겠어. 1번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5가지가 이것도 나오고 집합 상등도 제가 설명드렸고 얘는 서로도죠. 근데 5번이 어떤 상황이냐면 5번이 이제 오늘 뒷부분에서 많이 나오는데 A하고 B의 자 5번의 그림을 그려드리면 원래 이런 모양이잖아 얘들아. 이렇게 그치?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 적어봐. 얘는 합집합의 여집합이 공집합인 거야. 무슨 말인고 하니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자 A하고 B의 합집합이 전체집합이니까 요 지금 요 그림에서 요 밖에 있는 부분 있죠. 하얀색 부분. 하얀색 부분이 합집합이 아닌 거잖아요. 얘가 없는 거니까 얘가 나오면 니네가 이렇게 그려야 돼. 집합 A랑 자 집합 A랑 집합 B를 이렇게 그려서 요 그림에서 밖에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해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요 그림을 엄청 자주 그리거든요. 제가 전체 집합은 항상 직사각형으로 그려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얘는 여기 세 군데가 전체 집합이야. 이해했습니까? 자, 이걸 잘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연습해 보시고 자, 뒤로 갑니다. 자, 오늘 해야 될 게 많아서 자, 첫 번째 대칭 차집합. 자, 여기 책에 정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하니까 자, 여기에다가 볼게요. 자, 대칭 차집합인데 얘는 알고는 있어야 돼. 자, 지금 보시면 자, 차집합 요소에다 빨간색이 얘가 A차 B죠. 그 다음에 파란 부분이 B차 A예요. 근데 이름이 대칭 차집합이야. 빨간색도 차집합이고 파란색도 차집합이거든. 근데 이거랑 이거의 합집합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고요. 즉 지금 요 그림에서 차집합 2개 이 상태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2개를 합집합으로 표시하시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요 기호는 자 이항연산 기호입니다. 자 보세요. 이항연산 제가 이제 저번에 얘기했는데 항 2개짜리 이항연산 안에 사칙연산이 있는 거야. 이항연산이 뭐야? 항 2개짜리 연산이죠? 그래서 이 이항연산 기호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지어내는 거야.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1학기 할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뭐 A 샵 B를 3A 빼기 2B라고 정의를 한 다음에 3 샵 5를 계산해라. 그럼 이거는 뭐야? 니네가 이런 게 이제 이항연산 기호거든요. 문제마다 그냥 지어내는 거야, 규칙을. 규칙이 왼쪽에 있는 거에다가 3 곱하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다가 2를 곱해서 빼라. 이게 이 샵이라고 하는 연산기호의 규칙인 거야.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그냥 지어내는 건데 이것도 그냥 그때그때마다 지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세모보다 주로 동글맹이를 좋아해서 동글맹이로 진행해 보기를 할게요.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책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들아 대칭 차집합의 의미하고 연산은 자 대칭 차집합의 연산과 의미는 이 두 번째 걸로 줄 치세요.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제가 A 차 B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는 뭐야 정이고 제가 차집합을 계산할 때 연산과 의미를 반드시 이걸로 하시라 그랬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대칭 차집합을 연산할 때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로 외워야 해. 자, 보시면 여기가 1번, 2번, 3번이면 얘들아 합집합이 1번, 2번, 3번이잖아요. 1번, 2번, 3번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는 1번이랑 3번이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반드시 이 두 번째 걸로 의미를 가져가셔야 되고 자 얘를 차집합 정의로 바꾼 게 이거죠. 그지? 그죠? 요 덩어리인데 얘가 교집합, 외집합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여기다가 대칭 차집합의 성질을 많이 적어 드릴 텐데 자, 첫 번째 성질은 뭐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근데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대칭 차집합 연산을 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A 동글맹이 B가 자, 이거 두 녀석의 합집합에서 이거 두 녀석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 이제 이거를 쓸 거거든. 그러면 B 동글맹이 A는 그러면 왼쪽 오른쪽 바꾸란 얘기잖아. 그죠? 근데 합집합이랑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그럼 똑같겠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결합 법칙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합 법칙에서 얘를 의미하는 거를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 그림을 자 보세요. 자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집합 C가 있어요. 자 첫 번째 A하고 B의 대칭 차집합을 제가 그림에다 칠해 볼게요. 그럼 니네가 A하고 B의 대칭 차집합이 이건 거 알잖아. 그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이거죠. 그지? 이거하고 자 C가 어디 있어? C를 색칠을 하면 여기죠. 자 봐봐. 대칭 차집합의 의미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예요. 그러면 요 그림에서 빨간색이랑 노란색의 합집합은 내가 한 번이라도 색칠한 부분이야. 그지? 그럼 요거 지금 전체가 합집합이에요. 여기에서 교집합을 빼 이거죠. 그죠? 요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되게 잘 물어봐. 오케이? 그 다음에 옆에 거 해볼게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이게 1번 그림이고 2번 그림을 또 그려보면 자 집합 A, 집합 B, 집합 C 이렇게 있어. 2번은 먼저 자 B하고 C의 대칭 차집합은 쉬우니까 니네가 이 그림에서 여기랑 여기구나. 빨간색이 B하고 C의 대칭 차집합이죠. 이거에서 노란색 보세요. A가 여기란 말이야. 근데 노란색이랑 빨간색의 합집합은 제가 한 번이라도 색칠한 부분 여기 빼고 다예요.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나머지니까 두 개의 그림이 똑같죠. 이해했습니까? 여기 요 결합법칙 여기 위에다가 요 그림을 빨리 그릴까? 요 그림을. 근데 그림이 무언가 대칭되기 때문에 괜찮죠? 그림이 뭔가 대칭이 되지. 자, 대칭 차집합. 그 다음에 제가 대칭 차집합의 성질을 쭉 여기다 적어 드릴게요. 자, 요 그림 그렸어? 자, 3번. 자, A하고 A의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 근데 여기서는 세모로 했는데 저는 동그라미를 할게요. 그 다음에 4번은 A하고 가만있어 봐. 등장인물들 한 번씩 다 할까? 자, A하고 A의 여집합. 5번은 A하고 공집합. 6번은 A하고 전체 집합입니다. 선생님이 요거 지금 4개가 기본 필수 요소라 그랬지? 봐봐. 어떤 집합 A가 생기는 순간 이거의 반대말도 생기고 이거 두 개를 포함하는 전체 집합도 생기면서 전체 집합의 반대말인 공집합 요거 3개가 동시에 생성이 되잖아. 이거 3개는 필수 요소예요. 자, 여기 있는 필수 요소들의 대칭 차집합 결과를 잘 보세요. 자, 철저하게 이걸로 할 겁니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 자, 첫 번째 얘네 둘의 합집합은 A죠. 얘네 둘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지. 아니지, 교집합은 A지. 그죠?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이 A죠. A에서 A를 뺀 나머지는 공집합이죠. 두 번째, 자 보세요. 얘네 둘의 자 일단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그림이 필요할까? 집합 A, A의 여집합, 전체 집합, 공집합. 내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드렸어, 니네 일부러.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요거 두 개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죠. 그지?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얘네들이 교집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차집합의 의미가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전체 집합이죠. 선생님, 또 해볼게요. 얘네 둘의 합집합은 A죠. A하고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에요. 내가 그랬지? A하고 공집합의 교집합은 A가 아니라 공집합이에요.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앞에서 아무것도 안 뺐지? A죠. 근데 니네가 규칙을 봤더니 여기 A하고 한 번씩 등장인물들 지금 했잖아. 근데 계산 결과도 등장인물들이지. 그지? 보세요.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고요.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은 A예요. 이 그림 보세요. 앞에 있는 집합에서 이 두 녀석의 교집합은 A죠. A를 뺀 나머지는 A의 여집합이죠. 오케이? 역시 등장인물들이 한 번씩 다 나오고. 7번은 이거. 자, 8번은 자, 7번 볼게요. 이 그림은 맞아, 이 그림. 자, 이렇게 1, 2, 3, 4 있지? 자, 요거 두 개의 대칭 차집합은 이 그림에서 1번이랑 3번이죠. 그지? 그 다음에 집합 A는 1번하고 2번이에요. 자, 우리는 어떻게 대칭 차집합은 반드시
음이하고 연산을 이걸로 가야 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로 가야 돼. 자, 요거 두 개의 합집합은 뭐예요? 1번, 2번, 3번이죠.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은 뭐예요? 1번이죠. 그러면 1번, 2번, 3번에서 이 둘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가 2번, 3번이지. 2번, 3번 뭐야? B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치가 빠르니까 밑에 있는 건 뭐가 될까요? A겠지. 해보면 이거 1번, 3번이고 B가 2번, 3번인데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은 이거고 요거 두 개의 교집합을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은 3번이죠. 그러면 1번, 2번, 3번에서 이 둘의 교집합 3번을 뺀 나머지는 1번, 2번이니까 A지. 자, 지금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데 이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9번은 자, 이거의 대칭 얘네 둘이 똑같던가 해볼게요. 이것도 자 보세요. 이 그림으로 할게. 이 그림. 이 그림에서 이 대칭 차집합은 1번, 3번이죠. 그지? 자, 얘를 해볼게. 자, 일단 여기서 얘네 둘의 자 A가 아닌 게 3번이랑 4번이고 B가 아닌 거는 1번이랑 4번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대칭 차집합은 이걸로 갈 거예요. 자, 이 둘의 합집합에서 이 둘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죠. 1번, 3번은 뭐예요? 이거네? 오케이?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만 적어드렸습니다. 이거 적으세요. 줄을. 근데 외울 필요는 없어. 1번, 2번 뭐 알아서 적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돼. 대칭 차집합 연산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나머지구나. 빨리 적으세요. 근데 저도 이거를 외우지 못해요. 근데 확실히 외워야 되는 건 이거야. 대칭 차집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근데 요즘 추세는 이거를 그냥 선생님이 새로운 연산을 만들어서 이런 성질을 물어봐요. 왜냐면 애들이 다 이거를 외우고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아시거든. 근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구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 번쯤 정리를 해드리면 뭔가 될 거니까. 자, 오늘은 할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봐봐. 이렇게 나와, 문제가. 이렇게. 다음은, 자, 요걸 봤을 때 얘가 대칭 차집합으로 보여야죠. 자, 여기 있는 세모 연산이 이건데, 1번? 1번 맞네? 아직 다 적고 있나요? 이거만 적으면 되죠, 그지? 1번 맞고. 그 다음에, 에이씨. 이거는 뭐야, 맞고. 자, 얘를 보자. 얘를 보자. 얘도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아이고, 틀렸네. 그지? 그죠? 얘는 맞죠? 근데 얘는 내가 안 해줬잖아. 해보면 되잖아.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이거 두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앞에 있는 집합에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뺀 나머지니까 전체 집합 맞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번에 자, 특강. 자, 특강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배수의 집합.
자, 배수의 집합은 뭐냐면, 자, 이제는 이렇게 가요. 자, 예를 들어서 A3 이렇게 쓰면 3의 배수야. A4 4의 배수야. 그래서 이제 제가 AK를 K의 배수의 집합으로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설명해 드렸어요. 이 배수의 집합 내용을 공통수학 1 할 때, 공통수학 1 할 때, 수열 조합할 때 그때 설명을 드렸고 필기를 시켰어요. 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는 거지. 기억 못하는 건데, 자, 그냥 여기 있는 거 공식을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외울 필요가 없고, 자, 여기 빈 칸이 있죠. 여기 빈 칸에다가 그때 내가 공통수학 1 할 때 필기 시켜드렸던 거 그대로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A2와 A4 2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교집합. 두 번째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 세 번째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네 번째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집합이 있는데, 봐봐. 기억 안 나? 1번하고 2번은 얘들아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포함하지. 그죠? 숫자가 작은데 포함을 해. 그지?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둘의 교집합은 4의 배수예요. 그 다음에 이 둘의 합집합은 2의 배수야. 근데 3번하고 4번을 보세요. 3번하고 4번은 그림이 이렇게 안 나오죠. 3의 배수가 이렇게 있고 4의 배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교집합은 12의 배수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배수의 집합의 합집합과 교집합을 다 배수의 집합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 뭐만 안 된다고 해서 4번은 안 되지. 그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열 조합할 때 내가 그랬잖아. 얘는 배수의 집합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자, 좀 이따가 배울, 자,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인데 이거를 물어봐요. 적어.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이제 한 10분 뒤에 배울 거예요. 3의 배수의 개수, 4의 배수의 개수에서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빼는 겁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니네가 어떤 배수의 집합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것만 알면은 굳이 뭐, 자,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경험하셨겠지만 확률과 통계할 때 나와요. 확률과 통계할 때. 그 다음에 집합은 잘 해두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확률과 통계를 다 집합으로 설명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집합을 본의 아니게 중학교 때부터 많이 설명을 했는데, 다 적었나요? 그래서 니네가 이제 이걸 판단해야 돼.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자, 둘 다 배수의 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교집합만 배수의 집합으로 쓸 수 있는 거야. 합집합은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를 물어봐요. 근데 이 4번을 얘가 경우의 수야. 합의 법칙. 경우의 수, 합의 법칙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쓸 거예요, 이거를. 자,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자, 자연수 K의 양의 배수의 집합이 AK일 때 다음을 간단히 해라. 그럼 먼저, 자, 이 상황을 볼게요. 2하고 3은 2의 배수하고 3의 배수는 이거 둘 중에서 밑에 있는 그림이죠. 그지? 그럼 얘는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봤더니 얘랑 다르지? 그럼 분배하는 거야.
자, 분배하시면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 합집합, 3의 배수와 4의 배수가 되죠. 근데 분배를 하였더니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은 이런 상황이지. 그럼 쟤를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얘는 4의 배수야. 그 다음에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의 교집합은 12의 배수죠. 그러면 4의 배수하고 12의 배수를 보시면 4의 배수가 12의 배수를 포함한다? 그래.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면 이 둘의 합집합은 4의 배수. 오케이? 해서 이런 상황인지 이런 상황인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시험에 100% 나옵니다. 100% 나와요. 배수의 집합은. 그 다음 얘를 볼게요. 6의 배수하고 12의 배수가 있어. 그럼 먼저 상황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아씨 6의 배수하고 12의 배수? 야 6의 배수가 12의 배수를 포함하겠네. 맞지? 그러면 이 둘의 합집합은 얘는 6의 배수예요. 근데 이제 9의 배수하고 18의 배수가 있는데 9의 배수하고 18의 배수는 뭐야? 왠지 9의 배수가 18의 배수를 포함하죠. 나열해 보면 그러면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은 9의 배수야. 근데 6의 배수하고 9의 배수는 이렇게 되거든. 근데 문제에서 교집합 물어봤잖아. 그럼 겹치는 거니까 뭐예요? 6하고 9의 최소 공배수죠? 6하고 9의 최소 공배수가 뭐예요? 인혁아, 6하고 9의 최소 공배수 뭐야? 18이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밑에 있는 거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드디어 배우는구나.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자, 보세요. 자, 세 개의 유한집합에 대해서 근데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실제로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적을까요? 얘는 합의 법칙이에요.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이야. 그래서 이제 확률과 통계를 할 때 이 상황이랑 이거를 겁나게 구별해서 계산을 쓸 건데 자,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어요. 집합 B가 있어요.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랑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랑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이 겹치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언제부터 배웠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웠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때 맨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계속 여러분들을 세뇌교육 시켰던 거야. 교육부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 10cm, 10cm, 3cm다. 10이랑 10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거 빼는 거죠. 중복되는 거 빼는 이거가 뭐라고? 포함배제의 원리야. 포함배제의 원리. 포함배제의 원리. 그런데 A랑 B랑 서로 보면 겹치는 게 없잖아요. 겹치는 게 없잖아. 그치?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밑에 있는 합의 법칙만 배웠어요. 중학교 때 이거 중복되는 거 빼는 거가 잘 안 나와. 중학교 때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철저하게 중복되는 거 빼는 거를 배웁니다. 자, 원소 3개짜리입니다. 원소 3개짜리. 이거는 보세요. 자, 중복되는 거 빼는 거지. A, B, C 다 더한 다음에 A, B 중복되는 거, B, C 중복되는 거, C, A 중복되는 걸 뺐어. 근데 제일 마지막에 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걸 뺐더니 너무 많이 뺀 거야. 자, 설명드릴게요. 집합 A가 이렇게 있고 집합 B가 이렇게 있고 집합 C가 이렇게 있어. 자, 편의상 1번 앞으로 제가 이 그림을 자주 그릴 거기 때문에
가운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으로 세팅할게요. 그럼 여기서 A, B, C의 합집합은 1번부터 7번까지죠. 그지? 자, 집합 A 갑니다. 집합 A 1, 2, 3, 5죠. 1, 2, 3, 5입니다. 집합 B 갑니다. 1, 2, 4, 6 1, 2, 4, 6 갑니다. 집합 C 갑니다. 1, 3, 4, 1, 3, 4, 7이에요. 얘네 셋을 더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만들어주고 싶어? 1부터 7까지 1, 2, 3, 4, 5, 6, 7 만들어주고 싶지? 근데 겹치는 게 많잖아. 빼줄 거예요. 이 그림에서 A랑 B의 교집합이 1번, 2번이죠. 또 뺄 거예요. B하고 C의 교집합은 1번, 4번이에요. 또 뺄 거예요. C하고 A의 교집합은 1번, 3번이에요. 자, 이제 하나씩 지워볼게요. 자, 여기 1번, 2번, 1번, 2번 지웠어. 자, 4번, 3번, 1번 하나, 또 1번 하나.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게 1, 2, 3, 4, 5, 6, 7이 남아야 되잖아. 근데 2, 3, 4, 5, 6, 7이죠. 중복되는 걸 뺐더니 너무 많이 뺀 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 더 해주는 거죠. 2를. 오케이? 이거는 마치 뭐랑 똑같아? 우리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할 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요 그림에서 나오는 직선의 개수 어떻게 했어? 7개에서 점 2개 뽑죠. 그지? 이 중에서 빼줘야지. 뭘 빼줘야 돼? 이거 4개에서 2개 뺀 거. 근데 중복된 걸 뺐는데 너무 많이 뺀 거야. 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직선도 뺀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 더 해줬었지. 이거 되게 중요하다 했지. 순열조합할 때. 느낌 똑같죠? 외웠죠? 다 외우셨으리라 보고요. 여기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나온 거고요. 이거는 뭐 그냥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거 다 당연한 얘기잖아.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A차 B를 이걸로 계산하라 그랬지? 합집합에서 이렇게 다 이제 앞에 있는 거랑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 봅시다. 여기 연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저는 바로 이걸로 갑니다. 자, 봅시다. 아이, 가만히 있어봐. 또 너무 또 훅 가네. 자, 기본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좋아, 보자. 3번 볼까? 야, 이게 딱 나오면 자, 바로 이거부터 쓰는 거야. 자, 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 빼는 거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3개고요. A의 원소의 개수가 이거고 B의 원소의 개수는 모르고요. 교집합은 2죠. 그럼 이거 답 나오겠지. 이 식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숫자 하나씩 집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살짝 응용된 거. 자, 에이 하기 싫어. 얘를 볼게요. 살짝 응용. 자, 다음을 구하래.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자, 교집합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림부터 그려봐. 벤 다이어그램. 그러면 여기서 봐봐. A랑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8개야. 그러면 집합 A가 20개니까 여기는 12개지. 그 다음에 집합 B가 7이니까 여기가 5가 되겠죠. 끝났네. A차 B가 뭐야? 12개지. B차 A가 뭐야? 5개죠. 집합에서 핵심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자,
얘를 볼까? 자, 보세요. 야,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에이씨, 바보야. 그림부터 그려. 그림부터. 자, 전체 집합도 등장하니까 그림을 그렸죠. 근데 뭐가 있어? 교집합이 9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9지. 그럼 항상 여기 가운데부터 메꾸는 거야. 9야. 근데 A가 21이니까 여기가 뭐예요? 12죠. 그 다음에 B는 14니까 얘가 5예요. 근데 전체 집합이 33이에요. 그러면 얘랑 이 밖에 있는 거 더해서 33 돼야 되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14고 12 더하기 14하면 26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서 26 빼면 밖에 7이죠.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A가 아닌 거에 원소의 개수 14개, B가 아닌 거에 원소의 개수 19개. 이건 뭐야? 교집합이 아닌 원소의 개수. 그러면 33에서 9 빼면 되죠. 33에서 9를 빼면 24죠. 얘는 뭐야? 애매하잖아. 뭐로 바꿔야 돼?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A 이렇게 되죠. 합집합이 아닌 거 7개죠. 에이구.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세요. 자, 이제 살짝 응용 문제입니다. 자, 전체 집합에서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러한데, 아이고, 선생님. 이것도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예요. 오늘 무슨 요일이냐? 수요일이지? 자, 이걸 먼저 그려놓고 세팅합니다. 아이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교집합이거든. 그럼 봐봐. 얘를 먼저, 자, 얘는 이거를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이게 15래. 그럼 뭐야, 얘들아? 밖에 원소가 15개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랑 이걸 먼저 써요. 저처럼 쓴 다음에 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이 아닌 거 빼면 되잖아. 그러면 얘가 45죠. 그러면 집합 A가 37이고 집합 B가 40이니까 우리가 얘가 필요하거든. 얘가 교집합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시면 77이거든. 77에서 45를 빼면은 30이라 뭐야? 30이야? 너무 숫자가 큰 거 아니야? 맞네? 30이네? 와, 씨. 그러면 여기 32를 메꿨어요. 근데 집합 A가 37이니까 여기가 5죠. 집합 B는 40이니까 여기가 8이지. 근데 B차 A는 어디야? 여기죠? 그래서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8이죠. 자, 그 다음에 자, 382번. 이건 안 풀어줄 수가 없네. 자, 집합 3개가 있어요. 아, 근데 3개짜리는 우리가 안 해봤거든. 그지? 봐봐. 에휴, 이 문제는 맨날 안 빼는구나. 이 문제는 셀에도 나올 거예요. 자, 집합 3개가 있는데 A하고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래. 헐.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안 돼?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아닌 거지. 얘가 아닌 거죠. 그럼 이거에 맞게 A랑 C가 겹치는 게 없어야 되니까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집합 C 이런 그림이 돼야죠. 근데 자
전체 집합은 그래도 없네요. 그죠? 그러면 자 어디를 메꿔야 될 것 같아? 여기 하얀 부분을 먼저 메꿔야 돼요. 그지? 그런데 A하고 B의 합집합이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을 먼저 쓰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를 세팅을 해보면 우리가 필요한 건 어디냐면 여기 빨간색 이거거든. 얘를 구하려고 그러거든. 빨간색이 어디야? 여기. 그지? 그 다음에 얘를 보세요. 뒤에 있는 거 보시면 B하고 C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B, 집합 C 빼기 여기 파란색 부분이 여기가 필요한 거예요. 빨간색이랑 파란색 먼저 구하려고 그런 거거든. 그럼 식을 써놓고 하셔야 돼. 얘가 15야. 집합 A는 10이야. 집합 B는 9야. 그러면 얘는 4지. 그럼 얘가 4야. 그 다음에 얘가 11이야. 집합 B는 9야.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6이야. 얘는 이게 15잖아요. 얘도 4네요. 그치? 그럼 얘가 4야. 근데 얘네 둘이 더해서 11이 돼야 되잖아. 여기 6이지. B가 9야. 여기 한 개 있는 거지. C는 6이야. 두 개죠. 그러니까 항상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되게 쉬워. 그러면 이거 전체 합집합은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한 거죠. 17이지. 오케이? 자, 이제 보십시다.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의 활용.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실은 얘들아 집합이랑 명제는 논리학의 기본이에요. 논리학.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집합명제 내용이 국어 지문에 나올 수도 있어요. 논리학 할 때 명제를 항상 배우거든요. 뭐 아무튼 자 볼게요. 문제를 읽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샘플링을 하셔야 돼. 자, 60명의 학생들이 있대요. 6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영어 수학 문제를 풀게 했는데 영어를 마친 학생이 35명이고 수학을 마친 학생이 28명이래요. 그러면 자 얘는 뭐라고 할까? 여기 있는 60은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0이고요. 영어를 선생님이 집합 A라고 할게요. 영어를 마친 학생이 35명이에요. 수학을 마친 학생이 수학은 집합 B로 갈게요. 28명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영어와 수학을 모두 틀린 학생이야. 영어와 얘네들은 집합 A랑 집합 B는 영어와 수학을 마친 학생이잖아요. 영어와 수학을 모두 틀린 학생이 5명이네. 그럼 얘는 A도 아니고 뭐야?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죠. 그러면 얘는 드 모르간의 법칙으로 바꾸시면 합집합이 아닌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5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볼게요. 일단 먼저 뭐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벤 다이어그램부터 그리셔야 돼요. 집합 A, 집합 B가 이렇게 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합집합이 아닌 거가 5이니까 여기가 5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아무리 봐도 교집합은 안 나왔지. 그죠? 그러면 봐봐. 전체 집합에서 얘를 뺀 거가 요걸 써야죠.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랑 집합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건데 이 값은
전체 집합에서 5를 뺀 거죠. 맞아요. 전체 집합에서 요 밖에 있는 걸 뺀 거야. 집합 A가 35고 집합 B는 28인데 우리는 얘가 궁금한 거거든. 교집합. 얘를 먼저 구해야 뭐가 되니까. 이게 55잖아요. 이거 두 개 더하시면 뭐예요? 63이죠? 그러면 얘네 둘이 똑같으려면은 8개 빼면 되네.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필요한 거거든. 8개를 채웠어. 근데 집합 A가 A의 원소의 개수가 35니까 얘는 27이야.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해서 28 돼야 되니까 20이야. 근데 검사를 해보자. 여기 있는 숫자를 다 더해봐. 이거 두 개 더하면 35고 이거 두 개 더하면 25지? 그러면 전체 집합 60이 나오잖아. 근데 1번을 보시면 1번은 자 영어 문제와 수학 문제 적어도 이제 앞으로 적어도가 나오면 항상 합집합이야 얘들아. 합집합. 적어도 한 문제를 맞힌 학생 수를 물어봤어. 봐봐. 여기 있는 27명은 영어만 맞힌 애들이지. 20명은 수학만 맞힌 애들이지. 8명은 영어도 맞히고 수학도 맞힌 애들이죠. 그러면 적어도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1번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건데 우리가 아까 이거 벌써 구해놨거든. 55야. 그 다음에 영어와 수학을 둘 다 맞힌 학생 수. 2번은 교집합을 물어본 거거든. 근데 교집합 구했잖아. 8명. 그죠? 그러면 세 번째는 영어만 맞힌 학생이야. 그럼 그림에서 영어만 맞힌 학생이 여기잖아요. 그럼 얘는 뭘 물어본 거야? A차 B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본 거야. 그럼 얘는 27명이지.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오느라고 되게 빠르게 왔는데. 자, 연습 문제는 스텝 1까지만 푸시고, 자, 발전 문제 13번에 별표 100개. 자, 이 문제를 설명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앞에를 빨리빨리 한 거고, 자, 이제 제가 이 문제에다가 필기를 많이 시킬 건데, 그 필기를 다 꼼꼼하게 하셔야 되면, 자, 이 다음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설명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를 빨리빨리 했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스텝 1까지만 하세요. 2, 3 풀지 마. 스텝 1에서 모르는 거 뒀다가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받을게요. 스텝 2, 3를 푸는 순간 여러분들이 멘붕 됩니다. 아이고, 이 김가인 씨는 책가방을 두고 집에 밥 먹으러 갔다가 자는 모양이네. 아, 저 이따가 또 나보고 들고 오라는 거 아니야? 아, 짜증나네. 아, 어쩐지 오늘 무리하더라. 우리 인혁이는, 야씨, 인혁이 오늘 12시 반에 왔나? 인혁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상금을 엄청 많이 건 거 같은데. 엄마가 너 막, 보너스 준다 그랬지? 너무 이상한데. 아무튼 이번 겨울방학을 잘 보낸 사람은 반드시 뭔가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일단 설명. 자, 얘들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집합 A랑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을 뺀 거야.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돼. 봐봐. 얘가 예를 들어서 30명이고 얘가 40명이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은 고정돼 있지.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 이게 70명이야. 교집합이 최소가 되면 70에서 최소값을 빼니까 합집합은 최대가 되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값은 고정되어 있어. 70에서 교집합이 최대한 커지면 이 고정되어 있는 숫자에서 제일 큰 값을 빼는 거니까 합집합은 최소가 되지. 이해했음? 자, 첫 번째 1번.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 합집합이 최대가 되면 교집합은 무조건 최소가 돼야 되고, 교집합이 최대가 되면 합집합은 최소가 되는 거 이해했습니까? 자, 그림. 첫 번째 상황에 대한 그림. 근데 그 기준을 이 교집합을 기준으로 해서 그림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아니다.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 먼저 그려줄게. 이게 더 쉬우니까. 야,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그림은 이거 두 개 중에서 얘가 더 개수가 많지. 그럼 B가 A 포함하는 거 아니겠냐? 이때가 교집합이 제일 크죠. 아마 원래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지금 교집합인데 이 A가 이 안으로 쏙 들어오면 얘보다는 얘가 더 교집합이 클 거 아니야. 이게 교집합이 가질 수 있는 최대지. 이해했음? 그럼 첫 번째는 파란색은 이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빨간색은 이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교집합이 최소라는 거가 다 잘 니네가 와닿지 않을 테니까. 합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자,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전집합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합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빨간 녀석이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쫙 부풀어 올라서 이런 상황이죠. 즉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 밖에 있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얘는 이거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인 거고, 얘는 B가 A를 포함하는 상황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첫 번째, 근데 이제 제가 방법을 두 가지를 알려드리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에 따라서 이걸로 풀리는 게 있고 두 번째 방법으로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판단하셔서 푸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요 문제를 볼게요. 어머 선생님, 전체 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가 30이야. 그러면 요 문제에 맞춰서 숫자를 바꿀게요 제가. 자, 집합 A가 22개야. 집합 B가 17개야.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고정되는 숫자가 39죠. 39. 오케이?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게 바뀌어야 되네. 그러니까 A가 더 원소가 많잖아. 그거에 맞춰서 바꿔줄게. 그럼 A가 B를 포함해야 되는 거고 요 두 개가 바뀌어야 되죠. 밖에 이렇게 전체 집합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17 이거 두 개 더해서 집합 A니까 여기가 5가 돼야 되고 전체 집합이 30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20이니까 여기가 8이네요. 그죠? 그지? 그러면 이때 자 교집합의 최대값은 17이죠. 그지? 그 다음에 자 이쪽 그림은 요거 3개 더한 게 전체 집합이야. 근데 여기 교집합은 어떻게 구하냐? 잘 봐봐. 얘네 둘을 더했어. 37이지. 아 39지. 39지. 근데 여기 31은. 그러면 요 그림에서 자 1번에서 여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전체 집합이 아니라 A랑 B를 더한 거에서 A하고 B를 더한 거에서 전체 집합을 빼면 돼요. 요거 두 개 더하면 39지. 39에서 30 빼니까 여기가 9지. 그지? 그럼 집합 A가 22니까 이거 두 개 더해서 20이 돼야 되니까 여기 13이죠. 그 다음 B는 17이니까 8이죠. 그러면 교집합의 최소값은 9입니다. 이해했음? 좀 이따가 아마 여기에 있는 풀이를 봐서는 잘 모를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으셔야 돼요. 자, 이게 풀이 1입니다. 근데 두 번째 풀이가 있는데 둘 다 잘 필기를 하셔야 돼.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시계를 보면서 했던 거야. 빠! 두 번째 풀이는 선생님 저는 이거를 이게 근데 이 그림을 외워야 돼. 선생님 이렇게 풀면 어때요? 집합 A가 있고 집합 B가 있고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X를 물어본 거거든? 그죠? 그럼 우리는 X의 최대 최소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22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22 빼기 X지. 여기는 이거 두 개 더해서 17이 돼야 되니까 17 빼기 X지. 근데 얘랑 얘 더해서 30이 돼야 되지. 그러면 자 이거 두 개 퉁 지워지고 X 빼기 이거 두 개 하면은 39죠. X 빼기 9죠. 자 빨간 거 4개 다 더해봐요. 60이지. 아 30이지. 맞아? X 이거 두 개 지워지고 이거 두 개 지워지고 얘네 둘이 더하면 39에서 9 빼니까 30이죠. 오케이?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니네가 선생님 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선생님 22 빼기 X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유한집합 원소 얘기했으니까. 세 번째 17 빼기 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네 번째 X 빼기 9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죠? 그러면 얘는 X는 2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X는 17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는 X는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거 4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X겠네. 그려볼까? 0 9 17 22 0보다 커? 22보다 작아? 17보다 작거나 같아? 9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뭐야? 지붕 4개 있는 데가 다르잖아. 그럼 X의 범위가 9하고 17이 나오는데 뭐야? 최대, 최소 똑같죠. 근데 어떤 문제는 이걸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 이제 그런 것들은 내신 대비할 때 조곤조곤 분류해서 할 거니까.
남은 시간 동안 이걸 다 필기하세요. 오케이? 숙제는 161쪽까지입니다. 아니다. 숙제는 100 오늘 이제 집합을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연습 문제 스텝 1까지 풀어보세요. 남은 시간 동안 필기하세요.